네, 오늘은 또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또터뷰라고 부르는 컨텐츠는 뭐냐면 우리 제작진 인터뷰가 아니고 또봇 팬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도 또봇 팬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는데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트로봇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또봇과 레트로봇을 정말 사랑하는 팬 중에 한 명인 이제 전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네 번째쯤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한 4-5번. 그 전에도 한 3번 이상은 본 것 같고. 처음 우리 만났던 게 언제였죠? 제가 이제 감독님 처음 뵀던 거는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진짜요? 네. 이제 한번 블로그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청소년하고 성인 팬분들 네.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그걸로 당선이 돼갖고 그때 한번 이제 감독님 한번 스쳐가지고 한번 인사드렸었고.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2014년? 14년. 네, 또봇 14기 이제 방영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는. 와, 진짜 10년이 됐네. 네. 오, 야. 다음에 뵀을 때가 이제 오디션 아니었나? 네, 맞아요. 에슬론 때 이제 네네. 팬분들 대상으로 이제 엑스트라 성우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녹음했던 게 송 회장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좀 길게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도 살짝 기쁘게 생각하고. 대사가 조금 있었어요. 길었어요? 네, 경찰이었는데. 경찰 대사? 네. 저기 할머니, 네? 혹시 신고 전화를 하신... 아니요. 전 신고 안 했어요. 이틀 동안 여기 있지도 않았어요. 저기... 이상하네. 목소리는 전화하신 분 맞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뵀던 게 이제 또봇 극장판 때문에 이제 시사회도 이제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석하는 시사회는 2번 있었거든요. 맞아요. 2번 다 오셨어요. 그러면 벌써 지금 하나, 둘, 셋, 4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카닉 디자이너 맞아요. 모집할 때 네, 지원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보여드렸더니 이제 바로 이거는 어떻게 작업에 들어가도 될 만한 실력이시다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연락을 꼭 드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제 포텐독 제작이 딱 시작됐을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면접까지 봤죠? 아니요, 면접까지는 못 면접까지 가고 못 봤나? 아쉽게 이제 제가 왜냐면 그때 좀 심적으로 좀 힘들던 시기였어가지고 제 준비를 많이 못한 것도 크고 방황을 하던 시기. 네, 맞아요. 방황을 좀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좀 내가 이거를 계속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커가지고 저희가 그때 뭐 아쉽지만 미안하게도 선발을 하지는 못했는데 삐지거나 하신 건 아니죠? 당연히 알죠. 네, 그때 왜냐면 저도 그거를 제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안 되는구나 싶은 거를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정말 찐팬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이유로 뽑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어떻게 실력이 일단 중요한 거니까는. 그렇게 이제 감독님을 좀 5번이네. 뵀었고. 조금 전에 자기소개를 이제 짧게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소개를 하자면 전민재님은 우리 작품의 정말 찐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또봇 팬이 있고 뭐 에슬론 팬이 있고 바이클런즈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은 작품을 가리지 않고 또봇부터 에슬론, 바이클런즈, 뭐 포텐도까지 모든 작품을 다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 찐팬 중에 찐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끄럽네요. 그렇게.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한번 듣고 싶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 찐팬이다. 아까 예를 들자면 극장판 개봉했을 때도 몇 번을 보셨죠? 영화를? 제가 아마 직접 본 게 24번 정도. 그러니까 24번을 극장 가서? 네, 극장 직접 가서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한 13번 정도는 이제 영혼 보내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좌석만 구매해놓고. 근데 제가 그거는 왜 했냐면은 그때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슬슬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극장들 거를 예매를 해놓고 제가 2016년도에 한번 방송국에서도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또봇 찐 팬이신 것 같다고. 방송국에서요? 네네. 매니아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뭐 인터뷰하는 그런 예능이었는데 MBC에서 이제 능력자들이라고.
제가 뭐 블로그 같은 것도 블로그? 이제 많이 하고 이제 장난감 같은 거 살 때마다 올린 적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 리뷰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는 좀 완구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구매할 수 있던 완구들은 다 이제 되도록 구매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엊그저께도 이제 방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옛날 또봇 완구들을 다시 좀 꺼내놨는데 네. 꺼내놓고 보니까는 참 어떻게 이거를 다 샀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또봇 에슬론 바이클론즈 다 사셨어요? 네 맞아요. 그건- 바이클론드는 아예 상자까지 다 가지고 있어. 부피가 상자째로? 네네. 와. 그 박스째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네. 상당한 값어치가 맞아요. 좀 높게 그런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아니 제가 그런 어디서 생각이 봤는 저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네. 또봇 X 오리지널 패키지 미개봉도 아니에요. 박스까지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매물을 내놨는데 35만 원? 맞아요. 그게 지금 그래도 한 2, 3년 전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또봇이 새 시리즈가 나오면서 다시 예전 시리즈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가치가 주목도도 상승했구나. 네, 그런 게 좀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고 같은 경우가 네네. 그 이제 한정판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제품들은 계속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레고테크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완구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은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봇이 정말 또 대단한 어떤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또봇이 이제 또 그런 세상을 열었네. 맞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키덜트 시장에 그 문도 또봇이 열기 시작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네네. 작년 말쯤에 우리가 트레일러를 네. 만들어 놓고 네네. 발표할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네. 먼저 유출이 된 거예요. 맞아요. 유튜브에 이게 업로드가 됐는데 네. 우리는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막 허둥지둥 하다가 네. 그냥 놔둬보자. 이거 뭐 이렇게 굳이 막을 필요 있나. 어차피 공개하려고 했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냥 놔두자고 하고 보니까 그게 몇 주 만에 막 100만 뷰가 넘어갈 정도로 관심이 높더라고요. 댓글도 뭐 순식간에 1000 몇백 개가 달리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도 영실업도 그렇고 저희도 놀랬는데 예전부터 청소년이나 성인 팬들이 조금 있었던 거는 알지만 네.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 댓글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네. 대부분은 어렸을 때 또봇을 보고 이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친구들이 댓글을 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그쵸 이제. 어렸을 때 뭐 또봇 안 본 애가 거의 없었을 테니까 그들이 이제 자라서 이 청소년 성인 팬이 됐다고 하면은 이 규모는 예전보다 되게 커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표현도 되게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청소년 성인 팬들은 약간 애니메이션을 덕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좀 많았는데 지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때 팬사인회 행사를 할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고함이 엄청나고 그리고 함성이 엄청나고 자기가 또봇을 좋아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약간 생소하기도 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뭐 청소년이나 성인이 돼서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뭐 누가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봇 팬 인터뷰도 좀 더 자신 있게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물어봐 주셨을 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저도 네네. 이거를 내가 나가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근데 정말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은 그걸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최대한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네. 저도 그럼 좀 당당하게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이 자리까지 네. 오게 됐거든요. 네. 네. 그 카드. 네. 우리가 또봇을 주제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네네. 저 포텐도까지 열심히 보셨고 이 카드까지 구매를 하셨어요. 이렇게 카드를 컬렉팅하는 앨범에 이렇게 딱 소장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옷도 사실
맞아요. 옷도 옷도 지금- 커튼된 옷을 입고 오셨었나요? 사실 오늘 입을 생각은 아니었고 제가 또봇하고 이제 레트로봇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다음 달에 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거 만들어서 입고 가야지 하고 주문을 했는데 네. 주문을 하고 나니까 감독님한테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도 입고 가야겠다 하고서 신나가지고 아, 그러면은 다른 또봇 팬분들과 같이 뭐 여행을 간다면 네. 그건 보통의 친구들과 가는 여행이랑 좀 다른가요? 아니요 거의 같은데 가면은 주로 또봇을 시청을 하거나 아, 같이 관람, 네, 맞아요. 같이 시청하고 영상 같이 시청하고 네 얘기도 하고 맞아요. 또봇과 관련된. 언제부터 그러면 또봇 팬이 됐다고 하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4년도부터 그때부터. 그때 이제 딱 13기 끝나고 14기 나오기 전에 이제 또봇에 빠져가지고 바이클런즈에 대해서 전에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바이클런즈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클론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봇하고 레트로봇이 만드는 애니메이션을 모두 통틀어서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어떤 점에서 이제 좋아하냐면은 이제 레트로봇이 만드는 애니메이션의 그 인물상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가족도 되게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나오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근데 그 등장을 하는데 이제 어떤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캐릭터들하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로 이제 표현이 돼서 그 점에서도 이제 정말 좋았는데 이제 그래서 바이클론즈에서는 특히 레오가 이제 사고로 왼쪽 귀에 청력을 잃은 캐릭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날 때부터 이제 소위증이라고 해서 귀가 태아 시절에 이제 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증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귀가 지금도 청력이 없는 상태인데 왼쪽 귀요? 네, 왼쪽 귀가 청력이 없는 상태인데 레오도 왼쪽 귀. 네,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왼쪽 귀네. 그래서 그거를 바이클런즈 처음 이제 첫 방영 나가고 나서부터 조금 의아했어요. 레오를 나오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얘가 자꾸 전화를 이렇게 받으니까는 제가 왜 저러지? 나 저거 뭔가 익숙한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말로 이제 그게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나오니까는 그게 참 왠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나랑 비슷한 어떤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거를 다루는 방식도 저는 좋았던 게 레오가 바이클로넛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 충격 때문에 자전거를 더 이상 안 타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 레오의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유는 완전 다른 데 있었죠. 청력을 잃은 그 충격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전거에 흥미를 잃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캐릭터의 아픔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또 그게 정말 좋아서 그 점에서도 레오가 정말 좋았고 결국 그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인데 그 부분을 너무 부각시키는 건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을 타자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되 그렇다고 이게 또 특별하다는 듯이 보여주면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정말 일생활 속에 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냥 평범한 시민 중에 한 가지 특징. 한 가지 특징이죠, 뭐. 네, 그게 정말 위안도 좀 되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귀가 생성이 덜 된 거였기 때문에 좀 어릴 때부터 놀림도 많이 받고 이제 폭력에 휘말리기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내가 이거를 그냥 평생 감추고 그냥 살아야 하나, 그냥 아무한테나
이거를 섣불리 말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레트로봇이 만드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정말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게 또 여러모로 위안이 돼서 그냥 나도 저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이제 귀가 안 들리더라도 그냥 아무도 이거를 딱히 이상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안도 좀 받고. 그쪽이지. 아 오빠! 아, 도와줘. 야, 치사하게 3대 1이냐? 형이 먼저 쐈잖아. 난 알지 못해도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위안이 됐다니 보람 있네요.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었어 사실. 네. 의도했던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위안이 되고자 했던 건 아니고 네. 단지 뭐 그냥 올바른 스탠스를 취하자였을 뿐인데. 네. 감독님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때도 의도하신 게 아니라는 대답을 듣긴 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좋았던 게 이제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의도를 하지 않으셨다니까는 그게 오히려 더 와닿더라고요. 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자기만의 평범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든 다 자신만의 평범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별것 아닌 일상 속 장면들이 나오더라도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레트로봇의 애니메이션들은. 우리가 뭐 한 장면 한 장면을 연출할 때마다 네. 뭔가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 뭐 네. 혹은 숨겨진 이스터에그 같은 것들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지언정 조금씩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게 난 두 번째 볼 때 보이고 세 번째 볼 때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뭐 그런 재미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또봇이다 바이클론즈를 다시 보다 보면 그런 재미가 또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네. 저희가 어떤 표현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네.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 제약은 러닝타임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일 수도 있고 혹은 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표현을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다 표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약간 이제 욕망이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까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싶다고 했지만 많죠? 계속 술술 나오네요, 지금 하다 보니까. 많죠? 그러면 지금 네. 나이가 지금은 이제 25. 25이 15살 때 만났고 지금은 25이 된 거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네. 말씀드릴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방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번 용기를 내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 가족들하고 조금 말다툼을 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좀 나는 완전히 꺾였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일들 이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야기를 창작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접어두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보내고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를 제가 활동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근에 그걸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게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집 앞집에 살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좀 편찮으셨었어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편찮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가 좀 1년이 지금 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첫 제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네. 큰아빠가 굉장히 이제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네. 좀 애정을 네. 표현을 쉽게 하는 분은 아니셨는데 네. 저도 사실 큰아빠를 좀 무서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큰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있어요. 네. 큰아빠가 이제 몸이 이제 편찮으시니까는
마사지를 제가 안마를 조금 해드렸는데 제가 그냥 좀 평소에 좀 힘이 좀 약한 편이어갖고 안마를 해드리면서 그냥 저 안마 진짜 못해요. 저 그래서 큰아빠가 만족을 못 시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큰아빠가 정말 이제 좀 평소에는 못 들어본 그런 톤으로 저한테 이제 아니야 너 잘해 하고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서 좀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조금 나는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내려놓은 상태고 잘하는 것들도 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큰아빠가 저한테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그냥 왠지 그게 그 안마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들리는 거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정말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하신 분이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큰아빠가 얼마 안 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큰아빠에 이제 대한 생각들도 조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돌이켜보니까는 제가 뭔가 그림을 이제 그려보고자 했을 때 큰아빠가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공모전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거나 그림 쪽 말고도 좀 사회생활 같은 것도 좀 도움을 주신 적이 있고 일자리 한번 알아봐 주셔서 한번 도와본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좀 허비한 시간들을 좀 후회를 조금 했어요. 제가 큰아빠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믿고 바라봐주고 도와도 주고 하는데 나는 왜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나, 왜 내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살아온 삶이 제가 겁쟁이로 살아왔던 것만 같은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먼저 도움을 요청해 본 일도 없었고 제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더라도 이 선택지는 이미 이 사람이 해서 안 돼, 저 선택지는 저 사람이 해서 안 돼 하는 식으로 좀 피해 오기만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내가 망설이거나 이제 겁을 낼 필요가 없다 그거를 좀 느꼈어요. 세게 강하게 좀 느껴서 그래서 정말 이제 우연한 계기로 친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첫 커리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 작업을 얼마 전에 마친 상태고요. 진짜 처음으로 제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도움도 요청해가면서 해내다 보니까는 정말 25살 먹고 이제 와서 정말 이거 해볼만 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이제 겁을 안 내도 되겠네 싶은 생각이 커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뭘 하고 싶은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뭐 고민을 해서 좀 말씀도 드려보고 해서 좀 많이 늦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이제서 시작을 하기 시작한 단계라서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건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드리다 보면은 묵혀왔던 것들 제가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하고 시도할 용기조차 내보지 않았던 그런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다 이제 부딪혀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네네. 지금 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네. 그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성장했거든요. 키도 컸고요. 그 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17살 때 우리 오디션 보러 왔을 때 내가 잠깐 짧은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라서 정체된 상태로 시간만 흘려보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사이에 많이 성장을 한 게 난 느껴지니까 스스로를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성장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용기가 꺾이는데 네. 특히 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술 계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세상에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마지못해 하거나 혹은 그냥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정도에서 만족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사회활동을 한다는 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꼭 지금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일이 됐건 봉사가 됐건 간에 뭔가 조금씩이라도 사회활동은 계속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모색하는 그런 방법이 난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내 직업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취미일 때 제일 즐거운 법이에요. 그 일이 되면 그 전만큼 재밌지는 않아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잘 하는 거랑 제가 네. 좋아하는 일이랑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는. 네. 거기서 또 제가 미처 놓치고 있던 새로운 선택지들이 또 보일 수 있으니까는. 네. 그리고 네. 나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어떤 일이 네. 해보니까 의외로 적성에 되게 잘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젊기 때문에 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은 실패가 없다. 네, 거기서는 분명히 얻을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저희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세요? 또봇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백기가 조금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백기 동안 그 당시에 어렸던 사람들도 네. 성장을 하고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나서 이제 또봇을 보기 시작한 나이대 어린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감독님께서 이제 또봇을 다시 제작하게 되시면서 그런 새로운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들고 계신지. 새로운 시청자들, 새로운 어린이 시청자들을 위한 배려는 네.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건 코미디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미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시청자들 웃긴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 웃음은 언니, 누나, 형, 오빠들과 또 같이 나눌 수 있고 부모님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 세대를 초월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서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부분도 코미디예요. 근데 코미디가 사실은 제일 어렵거든요. 사람을 웃기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취하는 방법은 쉴 새 없이 뭐 틈만 나면 조금 작은 웃음이라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는데 그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시즌에서 사실 디룩이 빠진 것이 네. 코미디를 우리가 구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디룩이 확실히 많은 걸 해줬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디룩 역할을 해줄 캐릭터로 지금 네. 카사장 조발레 엔진박 트리오를 등장을 시켰는데 네. 디룩만큼 강력한 코미디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캐릭터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 코미디를 어떻게 더 강화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면 네. 좋아가지고 이제 얼른 달려온 거니까. 네. 그리고 10년을 변치 않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